잠깐 수능 성적표가 나왔으니까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하고 또 공부할 시간을 줄게. 일단 영등포고가 시험을 봤어.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이제 이렇게 나왔더라고. 누가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. 근데 3명밖에 없어. 198, 92.3 이게 한 개 틀린 걸로 알고 있고, 다 풀고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서 서답형 이제 검토를 하면서 서술형 하다가 식을 너무 생각을 많이 한 나머지 식을 좀 잘못 쓴 것 같다. 이 점이 깎일 것 같다. 그렇게 얘기한 것 같고, 이 친구는 이제 다 맞았고, 거기서 서답형 다른 문제는 딱히 뭐 볼 게 없는 것 같고 벌써 동그라미 나왔네. 그래서 두 문제 정도만 체크를 했으니까 그 두 개만 한번 풀어 보시면 되겠고, 그 다음에 그 각 학교 교과서, 그러니까 미래엔이랑 신사고 거기에 있는 그 밀착 문제라고 해야 되나? 교과서 문제가 그대로 실려 있는 것도 있고 변형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. 그러니까 단원이 있으면 니네 그 교과서 단원 보면 그 대단한 문제가 뒤에 있잖아. 그걸 앞으로 땡겨와서 이제 같이 섞어 놓은 거기 때문에 한 번쯤은 꼭 정리를 해야겠다 싶었고, 영등포고 문제 얘기를 좀 할게. 영등포고 작년 문제는 어려웠어. 어려웠는데 니네도 기억나지? 내가 시험 전날에 교과서 문제 줬던 거. 걔들 교과서 문제 보면 이렇게 원뿔 부피 구하고 뭐 이렇게 닮은 비용에서 구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. 그 교과서에 되게 기본적인 문항들을 좀 많이 섞으셨어. 그러니까 연습이 된 애들은 수능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. 초반부가 좀 부드럽게 흘러갔어. 부드럽게 흘러갔고, 객관식에서도 센 문제가 조금 있었고, 서답형에서는 니네가 보고 있는 문제가 제일 센 문제들이야. 단답형 맨 마지막 문제가 조금 어렵긴 했는데 풀어보면 이게 별로 세지는 않거든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간 관리를 잘하고 빨리 푸는 연습이 돼 있고 끝까지 볼 수 있는 애들이라면 다 잘 봤던 시험일 것 같아. 그렇게 문제를 내셨고, 난이도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불행인 것 같은데 조금 작년보다 평이하게 내셔서 뭐 그런 상황이고, 중간에 잘 본 점수를 딴 애들이 등급을 좀 잘 받게끔 그렇게 내셨어. 그러니까 역으로 이제 중간에 점수를 점수대가 좀 높은 애들이 많은 학교들은 이번 기말에 좀 어렵겠지? 그런 거 기억하면 되겠고, 몰라, 니네 학교가 똑같을지 모르겠고. 여기 수능 성적표가 나왔어. 그 EBS 발표가 1등 1컷이 88이었거든. 근데 최강교육에 있는 고3 애들이 막 85도 있고 막 그랬었어. 85짜리도 좀 있고 그랬어서 2등급이라고 생각했는데, 성적표가 딱 나오니까 성적표는 등급이 표시가 돼 있는데 표준 점수로 되어 있어. 내가 너희들한테 블로그 링크를 보냈는데 아마 안 봤을 거야. 잘 안 보잖아. 뭐야 씨 이러고 말겠지. 네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. 표준 점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는 표시가 안 돼 있어. 역산을 해야 되거든. 역산하기가 귀찮아가지고 우리 애들 걸 딱 봤더니 얘 분명히 가채점인데 2등급이었는데 1로 나온 거야. 그러니까 등급이 85 정도로 예측이 돼. 84는 아니고 84는 2로 떠 있더라고. 성적표를 보니까. 근데 85짜리가 1로 되어 있는 게 85가까지가 1등급이 맞지 않나 싶어. 내 생각은 그렇고 30%가 1등급이야. 고3 애들 중에서. 갑자기 확 늘었지. 이런 애들 때문에. 그리고 최고점은 96점. 작년, 그러니까 금년 고3이지. 96점이고 여기 막 디글디글해. 88 이런 애들 되게 많아. 88들 많고, 그 다음에 85점까지가 1이고, 그 다음에 84점대가 되게 많아. 그러니까 어차피 정시라면 표준 점수가 다잖아. 100분 점수가 필요가 없잖아. 그 등급이 필요한 거는 이거야.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때가 필요한 거고, 그냥 정시라면 다 표준 점수로 가는 거라서 표준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야. 등급은 무시하고. 근데 국어가 얘가 올 1등급인 여학생이 있어. 수도여고 여학생이거든. 얘가 그 친구야. 작년 이맘때 나한테 왔는데 겨울방학 때 대치동에 있는 모 강사랑 시대인재에 있는 모 강사랑 내 수업이랑 같이 들었었어. 같이 듣다가 이제 1월 달만 거기를 듣고 2월 달부터 거기를 끊고 내 수업만 쭉 들었던 여학생인데 되게 열심히 했어. 정시 파이터야. 내신이 2.1? 작년 이맘때 2.1하고 2.3하고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그렇게 얘기했었어. 근데 얘가 목표가 그 내신으로 갈 만한 학교가 목표가 아닌지라 모의고사 지수가 높은 상태여서 두 가지를 제안했었어. 1년 전에 상담할 때 니네 시험 끝나고 내가 상담하겠지만, 그래 정시 집중하는데 논술도 고려를 해보자. 네가 수학을 좀 잘하는 편이니까. 근데 2학년 때 등급이 너희들이랑 비슷해. 엔간하면 다 1 찍었던 상태고 2가 한두 개 섞여 있는 상황이었어. 근데 3학년 때도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잖아. 그래서
근데 경고를 먼저 했지. 정시 파이터의 길로 가는 게 쉽지만은 않다. 꾸준하게 잘 따라와야 된다. 뭐 그런 얘기를 했고 이 친구가 계속 잘 나오더라고. 쭉. 근데 여기 탐구가 주목할 만하지? 얘 이과야. 근데 정법이랑 사문을 택했지? 여기 미적분이잖아. 미적분. 정법이랑 사문을 택했잖아. 뭐 한 거야? 사탐 런. 언제부터? 겨울방학 때부터. 그때부터 내가 런타라 그랬거든. 그리고 이 친구는 정시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공계열로 갈 필요가 없잖아. 인문사의 길로 밟고 들어가도 되잖아. 그래서 거기까지 염두에 두고 상담을 하고 시작했던 친구야. 그래서 여기도 되게 잘 나왔었고 이쪽도 잘 나왔었는데 수능이 좀 미끄러진 점수가 이 점수였던 거야. 현장의 압박감. 잘 나왔었어. 6모, 9모 다 1인 건 당연했고 그랬었어. 근데 압박감이었는데 얘가 꼭 파이널 때 이게 콩닥콩닥 하나 봐. 실물을 보는데 갑자기 계속 2점을 틀려. 1번을. 그러니까 실물을 푸는데 4점 하나 틀면 96이잖아. 2점을 하나 더 틀리는 거야. 막 94 이런 점수가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. 그리고 좀 어려운 거를 보면 푹 떨어지는데 계속 홀수야. 여기가. 그 보면은 3점을 틀리기도 하고 막 계속 그랬었어. 근데 역시나 이렇더라고. 하나 지금 3점을 하나 틀린 거잖아. 몰라서 틀렸겠어? 그건 아니겠지. 좀 아쉽긴 했지만 어쨌든 1등급이 나서 다행이었고 한국사까지 다 1등급이더라고 이 친구. 그래서 여기를 찍었고 아마 교차 지원을 하면 꽤 높은 대학을 가지 않을까. 연고대는 일단 당첨이고 거기는 교차 지원하면 당첨이고 서울대 자율전공도 될 것 같아. 근데 어디를 갈지는 모르겠고 수리논술은 성균관대를 쓰려고 했거든. 근데 시험장에 가지 말라 그랬지. 갈 필요가 없잖아. 뭐 그냥 가는데 성균관대는 대학이 아니잖아 얘한테는. 그러니까 가지 말아라.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친구고 표점이 국어가 144야 여기가. 정말 잘 나왔지. 이번에 어려웠는데 잘했고 영어도 1위였고 하여튼 그런 상태야. 그 입시라는 거는 얘만 그렇지가 않아. 그 학생부 중심으로 공부를 했던 친구도 있어. 걔도 수도여고 친구인데 수학은 1등급이고 수학만 1등급이고 그게 문제지. 그 최강교육에 있는 고3 애들이 수학은 커리어 하이를 찍은 애들이 되게 많아. 아닌 애도 있어. 아닌 애도 있는데 대부분 커리어 하이를 찍었는데 그 성적표를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외국인처럼 나와 있는 애도 있어. 국어 7, 수학은 1 이런 애들도 있어. 근데 그런 애들은 논술을 안 보면 안 되지.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태고 수능 성적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. 너는 만약에 블로그 그 글을 봤다면 성적표만 보고 있겠지만 나는 1년을 다 기억하고 있잖아. 한 명씩 상담을 했고 2학년 점수가 어땠고 3학년 때 점수 변화가 어땠고 얘가 어떻게 갔고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시험이 끝나고 나서 나랑 1대1 상담하는 게 되게 중요해. 그때 아웃라인 잡았던 게 끝까지 가서 대입까지 직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. 수학으로는 발목 잡히지 않게 최대한 노력을 하는 편이고 결과도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과목은 내가 모르겠어. 얘 말고도 있어. 여기 탐구가 막 1 나오고 2 나오고 계속 그랬던 애가 수능이 2 뜨더라고. 하나는 물원이고 하나는 사문이었거든. 런을 하나 탄 거야. 하이브리드라 그러던데 요즘에. 아니면 굳이?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사탐 2개를 하거나 과탐 2개를 하는 게 보통이잖아. 근데 사탐 하나, 과탐 하나 택한 친구야. 그 화학은 수능에 보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잖아. 그래서 원래 물원 화원이었는데 화원은 게 틀었단 말이지. 그래서 했는데 결국 2가 뜨더라고. 여기가 2가 떠서 생각보단 좀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. 근데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다. 내신을 잘 보고 나서 시험 끝나고 나서 학원에 오면 나랑 1대1 상담을 하고 개별 상담을 하면서 아웃라인을 잡고 그렇게 하자. 논술은 아직 발표가 안 났어. 최초 합 발표하는 학교가 몇 개 없어.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? 뭐 연세대랑 단국대랑 뭐 시립대랑 이런 데밖에 최초 합이 발표가 안 됐고 나머지 학교들은 이제 곧 계속 발표가 날 거야. 발표가 나면 그때 너희들은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해를 할 것 같아서 뭐 니들은 설명이 안 와도 돼. 내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 부모님은 오셔야 돼. 너랑 얘기를 안 하잖아. 우리 부모님한테 말씀 다 드려? 그럴 리가 없잖아. 학원 잘 갔다 왔어? 네. 학원에 무슨 일 있었어? 공부했어요. 어떻게 뭐 중요한 말은 없어? 공부할게요.
뭐 이러고 말잖아. 그러니까 부모님은 오시는 게 좋다. 정보에 밝으신 분은 뭐 모르겠는데 아니신 분은 정보에 밝아도 오시는 게 좋아. 난 여기만 특화해서 얘기할 거거든.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. 얘가 어떤 애였고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고 내신이 1.5였는데 어쩌고 이런 얘기를 다 할 거거든. 그 성적표를 보면은 2등급 때 그 아이도 있어. 내신이 1점대인데 최저만 맞추는 공부를 해서 딱 최저만 맞추도록 등급이 나온 국수형으로 그런 친구들도 있어. 그런 얘기들은 설명회 때 할 테니까 개별 상담할 때 너희들은 내가 얘기 다 해줄게. 너와 비슷한 케이스를 대입해 와서 이런 설명들을 해줄 테니 그건 그렇게 하고 어쨌든 되게 중요한 건 내신을 잘 챙겨야 되고 여기에서 상위권들 있잖아. 1점 후반, 1점 중반, 1점 초반 여기 최저가 꼭 필요한 아이들 수능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. 이부진 씨라고 알아? 삼성? 신라호텔 사장님? 그분 아들 휘문고탑 중동고탑이었나? 휘문고탑이었나? 수능 한 개 틀렸대지? 서울대 경제학과가 지금 종합서도 1차 합격했다고 들었는데 학종으로 그 사람이 합격을 했으면 말 많았을 텐데 엄마 잘 만나서 그렇지 뭐 등등이 많았을 텐데 수능 지수도 이렇게 탑을 찍어버리니까 아무 말을 못하잖아. 그거야. 정시로도 잘 갈 생각을 하지 않으면 대학 제대로 못 가. 잠깐 언급했던 그 친구 있지? 내신이 높아. 1점대라니까? 1점대 중반이라고. 내신이 높은데 수능 점수는 그렇지가 않아. 딱 최저만 맞출 점수만 나왔다고. 그럼 그 친구는 학종에 다 학종 집어넣었단 말이지? 교과에서 진도 높이 안 맞으니까. 그러면 학종이 다 떨어지면 어떡해? 학종이 다 떨어지면 뭐 방법 없잖아. 정시로 가야 되는 거잖아. 근데 최저만 맞추는 공부를 하자니 뒤가 없어. 그러면 바로 이거야. 바로 이렇게. 제수테크야. 근데 한 1.5, 1.4, 1.3 정도 되잖아. 저중반에 가면 장학금 받아. 갈 수 있어. 중경외시에 시대인지를. 다행이지? 그래서 내신을 잘 따야 된다고. 결론. 지금 준비 잘해. 내신 잘 따고 끝나고 보자고. 됐어? 공부하세요.